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경기도 동부지역의 가장 높은 산 쪽입니다. 계곡 주변이에요. 여기도 지난번에는 왔을 때 온통 낙엽들밖에 안 보였었는데 오늘은 제법 많은 식물들이 보입니다. 자, 촬영하기 좋은 이곳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계곡부 주변에는 이토록 미나리 아제비카의 독성식물인 호라비 바람꽃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함께 이런 데는 지금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들하고 피나물과 참나물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씩 독성이 있는 것과 나무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참반디입니다. 제가 참반디, 붉은 참반디, 애기 참반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붉은 참반디입니다. 자, 꽃이 자주색 꽃이 피었죠. 그래서 붉은 참반디라고 부릅니다. 어린 잎에도 자세히 보시면 진범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린 잎들도 흰 반점이 안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물철이 되면 꽃이 피는데 꽃이 피어도 연하기 때문에 나물로 활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붉은 참반디입니다. 흰색 꽃이 하얗게 피어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꽃잎이 4장 십자로 갈라졌습니다. 냉이들의 특성입니다. 십자화가죠. 십자화가에 여러 해 살이 풀인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던 대한민국 나물꾼들의 1%만이 그 맛을 안다는 는쟁이 냉이입니다. 자, 는쟁이 냉이는 어릴 때 올라올 때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꽃이 피면서 잎이 길쭉하게 변하면서 결각도 심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꽃을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꽃이 피면 식물체의 매운맛은 좀 적어지고요. 쓴맛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나물로는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쓴맛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활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는쟁이 냉이입니다. 큰 괭이밥입니다. 식물체에 신맛이 많이 나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꽃이 다 피고 열매가 달린 모습인데요. 자, 시중에 가면 화원에서 옥살리스, 사랑초라고 해서 파는 꽃들 보이실 거예요. 그 원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괭이밥입니다. 수산 성분이 많아서 많이 드시면 이 나물에 보면 유독히 신맛이 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 식물들은 많이 드시면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드시고 꼭 끓는 물에다가 우려서 데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산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결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큰 괭이밥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얼레지 군락지들은 지금은 꽃이 다 지고 거의 졌습니다. 거의 지고 지금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것도 있고 나물하기에는 조금 억세졌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어린 순을 국 끓여 먹고 무쳐 먹고 볶아도 드시고, 자, 컸을 때는 채취해서 삶아 말렸다가 묵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은 얼레지입니다. 단풍치입니다.
잎이 펼쳐진 모습이 단풍잎을 닮았다는데요. 자, 잎이 처음에 올라올 때 모습이 개의 집게발을 닮았다 그래서 개발딱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두루 팔아서 개발딱주 나무를 산다고 할 만큼 굉장히 선호하는 나물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연하고요. 요맘때 채취해서 드시면 비타민 A가, 다른 나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 몸속에 좋은 각종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단풍치입니다. 아마 산에 다니시면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찾기 쉬운 나물이 단풍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는 단풍치가 그토록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단풍치 많을 때 가면 모든 한 경사면이 다 단풍치가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풍치보다는 얼레지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계곡의 경사면입니다. 자, 단풍치와 얼레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약간 평지 지형입니다. 경사면인데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하기도 좋고 어르신들이 나무라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보면요, 단풍치, 풀솜대, 참나물, 강릉갈퀴 이런 식물들이 주 종을 이루고요. 더러 독초들도 보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하루 종일 나무를 채취하시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굉장히 힐링이 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식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레지 속에 숨어 있는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자, 이 참나물을 이렇게 보시면 이 굵게 올라와 있는 요거만 채취하셔야지, 밑에까지 손을 넣어서 채취하시면 이 근생엽이라고 처음에 올라온 잎들, 이런 잎들까지 채취해 버리시면 광합성을 못해서 나물이 고사할 수 있습니다. 나물 중간을 채취하시면 나물도 건강하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참나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나물 보시면 줄기에 굉장히 윤기가 있어요. 윤기가 있고 줄기에 털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피나물하고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보시면, 자, 경상도 지방에서는 개발딱주라고 부르고 지역에 따라서 개발딱주라고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자, 요 모습을 보시면 그 참개, 꽃게들 있잖아요. 꽃게들의 큰 이렇게 개발,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요 모습이. 이름 기가 막히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발딱주로 부르는, 잎이 다 벌어졌을 때는 단풍잎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풍잎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단풍치가 정명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개발딱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경상도 지방에서는 드릅 채취해서 팔아가지고 개발딱주를 사서 나물로 먹는다고 할 만큼 굉장히 선호하는 나물입니다. 단풍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린 잎이에요. 결각이 좀 많은 애들은 참나물이고 옆에 결각이 좀 덜한 애들은 꽁해바람꽃입니다. 꼭 참나물이 있는 데는, 참나물이 미나리과잖아요.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들이 꼭 같이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미나리 아제비과라고 부르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참나물이 있고요. 참나물 옆에 같이 이렇게 꽁해바람꽃들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어렸을 때는
채취해서 나물로 드셔도 조금씩의 독성은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단 삶았을 경우에 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참나물은 삶지 않고 그냥 생채로 드시는 나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독초인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들과 구분하시는 법을 배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나물은 향이 굉장히 좋아서 삶거나 그러면은 또 물컹거리고 그래서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채로 드시기 때문에 괜히 잘못 채취하셔서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들, 피나물이나 뭐 바람꽃 종류들을 같이 채취하셔서 드시게 되면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 아제비카 식물들, 바람꽃에는 아네모네가 이 학명이 아네모네거든요. 아네모네, 아네모닌, 아네모롤 같은 알칼로이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염이나 배탈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미량의 독성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채로는 절대로 불가한 식물들이기 때문에 구별을 강조하는 것이고 독이 있는 식물들은 절대로 생채를 금하는 것입니다. 참나물과 꽁의 바람꽃입니다. 자, 이곳에는 몇 개째 되지가 않지만 굉장히 고급 나물인 서돌치도 보입니다. 곰치, 병풍쌈과 더불어서 생채로 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취나물 중에 하나인 서돌치입니다. 어린 잎 보이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극소수량의 나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돌치입니다. 펼쳐진 잎이 박쥐와 닮았습니다. 자, 펼쳐진 잎이 박쥐와 닮아서 박쥐나물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크고요. 약간 계곡진 곳에 좀 습한 곳에 물이 지어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요 윗부분을 자르시고 연한 잎을 잘라서 나물로 활용하시는데요. 생채는 절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생채로 드실 경우에는 배탈과 복통을 유발한 설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되는 나물입니다. 박쥐를 닮은 박쥐나물입니다. 터리풀의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흰색의 꽃이 피는데 여름날에요. 간혹가다 붉은색 꽃이 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린 잎을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릴 때는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잎이 다 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연할 때는 나물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나물로 삶아 놓으면 꼭 떡잎 찐 것처럼 색깔이 요상하게 변해 버립니다. 딱 삶아 놓으면 많은 나물들 중에서 터리풀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물로 활용하는 터리풀입니다. 연삼이다, 진삼이다 이래서 논란이 많은 약초로 활용하는 나물, 바디나물입니다. 자, 약초로 활용할 때는 뿌리 부분을요, 자, 여기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분이 당기같이 생겼어요. 사냥가 식물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사냥가치 이 뿌리 부분을 전호라고 해서 약초로 사용했는데요. 자,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싹에서부터 지금도 굉장히 연해요. 자, 연한데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뿌리를 전호라는 약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물로 활용하는 바디나물입니다. 꿀풀가의 여러 해살이 식물인 속단입니다. 골절 같은 부러진 곳을 잘 이어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렇게 어릴 때 낭창낭창 어릴 때는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단이라는 이름은 약재명인데요.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원래 이 속단을 쓴 것이 아니고 같은 꿀풀과 식물 중에 산토끼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속단이라는 그 뿌리를 약재로 썼는데
그 뿌리가 귀하고 발견이 어려우니까 대용으로 이 친구를 썼습니다. 줄기는 사각져 있고요. 자, 저지대 습한 이렇게 계곡 언저리 부분에 보면 많이 나는 풀입니다. 꽃이 특이하게 꿀풀과 꽃처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어린 순을 나물로, 저는 뭐 약초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한속단이니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명은 속단입니다. 꿀풀과의 다년생 식물이고요.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속단입니다. 전체에서 누릿한 향이 난다 그래서 누리대로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얼핏 보면 사냥과의 뭐 당귀와도 비슷하게 생기고 바디나물과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잎 끝에를 보면 잎에 톱날이 더 많이 생기고요. 자, 조금 전에도 이 산에 많이 있는 개구리떼와도 비교하면, 개구리떼는 이 옆축에 자주빛 반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없고요. 자, 어린 잎은 개구리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옆축에 자주빛 반점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줄기에 골이 져 있습니다. 골이 져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축에 자주빛 반점이 있냐 없냐, 골이 졌냐 없냐, 요것을 확인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고급 나물로 쳐줍니다. 모내기 하는 집에서 옛날엔 품팔이 많이 했었잖아요. 품팔이를 해주러 가는 집에서 이 누리대로 나물 안 해주거나 장떡을 안 해주면 그 집에 다시는 모내기 품팔이를 안 갔다고 합니다.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냄새가 조금 누린내가 나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가로 치는 나물입니다. 누리대 외우산풀입니다. 노루오줌입니다. 나물로 어릴 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신만이 분이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삼나물, 눈개승마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눈 뒤의 승마와 노루오줌이 비슷하긴 하지만 틀린 점은, 노루오줌은 이렇게 털이 굉장히 밀생해 있습니다. 하지만 눈개승마는 털이 밀생하지 않고요. 눈개승마는 밑에 쪽에서 가지가 형성돼 갖고 올라옵니다. 그런 거는 뭐 특성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털이 있고 없고 구별을 잘 하시면 됩니다. 눈개승마는 굉장히 고급 나물로 쳐주고 노루오줌은 잘 먹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나물로 활용하지만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털이 있는 노루오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박새가 보이고요. 군데군데 이쪽 경사면이 전부 눈개승마입니다. 그런데 풍성해야 되는데 눈개승마가 있으면 중간에 죄다 훑었습니다. 이렇게. 자, 저는 처음에 이 지역 분들도 나물로 먹는구나 생각했는데 사람이 채취한 게 아니고요. 고라니가 죄다 훑어 먹었습니다. 제 놀이터, 들매곡간 놀이터에도 고라니가 죄다 훑어 먹었는데, 자, 고라니는 눈개승마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곳에서 뜯으면 눈개승마 한 배낭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고라니가 죄다 섭취를 했습니다. 일찍 오면 고라니보다 먼저 눈개승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맛이 나는 삼나물 눈개승마입니다. 미역치입니다. 가물어서 길옆이라 가물어서 임도 옆이라서 그렇게 튼실해 보이지는 않지만 미역치와 이 동네 주분이 아까 만났던 주민께서 까실쑥부쟁이를 미역치로 오인하고 계시더라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까실쑥부쟁이는 이 전체에 까실까실한 느낌이 느껴지지만 이 친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뺀질뺀질합니다. 그리고
줄기에 자줏빛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물론 까실쑥부쟁이도 자줏빛 점이 있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전체가 뺀질뺀질거리고 털이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역치입니다. 오수리인데요. 입장이 더 날카롭게 갈라진 모습입니다. 다른 개체들에 비해서 입장이 더 날카롭게 갈라지고 날카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식물은 성장하는 지역과 그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니 밑에 솜털 굉장히 많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억세 보이지만 굉장히 향기롭고 맛있는 나물이 어수리입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어수리의 유생들은 이렇게 잎이 붙어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어수리가 원래 이렇게 갈라져서 층층으로 올라오는데 처음에 올라오는 새싹들, 유생들, 씨앗이 떨어진 유생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털이 많고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고급 산나물 어수리입니다. 나물의 대명사 참치도 양지 바른 곳에는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은 나물이죠. 여기도 참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갈피 나무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는 안 보이더니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보이네요. 초롱꽃가의 다년생 초본식물 모시대입니다. 자, 초롱꽃가는 꺾으면 하얀색 유액이 나옵니다. 이 성분이 초롱꽃도 그렇지만 굉장히 민들레 같은 곳에 많이 나는 실리마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모시대 나물입니다. 나물로는 활용할 수가 없지만 약초로 활용하는 세신이라는 생략명을 쓰는 족도리풀입니다. 이 모습이 전통 혼례 때 쓰는 족도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족도리풀입니다. 실제로 제가 구독하는 채널 중에 지리산 산야초학교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것으로 장아찌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도 드시게 하고 본인도 드셨는데 아무 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지역에 따라서 나물로 활용도 하고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식용이 가능한 그런 식물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족도리풀입니다. 벌개동굴입니다. 자, 꿀이 많아서 벌들이 많이 모여드는 벌개동굴입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밀원식물로도 사용하는 벌개동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물하기 좋을 만큼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벌개동굴입니다. 벌개동굴이 아주 군락을 이루면서 나물하기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맘때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나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형이 안 마시는 나물이 어디 있어? 풀솜대 튼튼하게 꽃대도 형성이 됐습니다. 저쪽에 물이 지어 있는 것, 저 위에 물이 지어 있는 것, 저기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출발. 저는 가봐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풀솜대 보러 온 게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달래입니다. 산달래가 아니고 달래. 알맹이가 작고 달래하고 똑같은 맛이 나는 우리나라 토종 달래입니다. 이거 보러 들어왔습니다. 풀솜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저쪽도 풀솜대 군락입니다. 한번 만나면 꽤 많은 개체를 채취할 수가 있는 산나물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들매곡간은 경기도 동부 지역에 있는 비교적 고산지대를 방문해서 이것저것 간섭도 하고 다니면서 땅바닥에 있는 나물과 나무에서 채취하는 나물을 구별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다양한 나물들을 촬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한 발 한 발 더욱더 힘쓰면서 나가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